안녕하세요. 밀레니얼 TV입니다. 네, 먼저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한 번쯤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쁜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을 분별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컨텐츠까지 만들 줄을 몰랐는데 요즘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구독자분들과 이제 상담 메일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을 듣다 보니까 마음 아픈 일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기꾼한테 당해서 많은 돈을 날렸다. 믿고 돈을 맡겼는데 사기를 당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사기꾼들한테 당할까요? 도대체 사기꾼들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꾼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만 알고 여러분이 잘 보신다면 충분히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과거에 여러분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떴다 이희진, 아싸 이희진 이런 걸로 한때 유명했었는데요. 수년 전에 저는 이 사람이 SNS에, 저도 봤었습니다.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SNS에 막 여러 대 슈퍼카를 놔두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호화저택을 되게 자랑하는 SNS 사진이 있었어요. 막 인스타 같은데 집 안에 개인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 풀 속에 이렇게 막 들어가서 수영을 즐기고 막 그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이제 본인의 재력을 과시했던 막 그런 사진들이 한참 떠돌았었는데요. 저도 그걸 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게 한 몇 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 사람 인스타를 보고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사람 나중에 구속되겠다. 그 말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잊고 지내다가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청담동 주식부자 구속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이 한 3년 정도를 아마 구속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와서도 이제 벌금이 거의 100억인가 추징금이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사기친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런 사기꾼들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믿고 맡기게 되는 걸까요? 네, 사기꾼들도 등급이 많아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최상급 사기꾼들은 금융사기들입니다. 금융사기꾼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기치는 금액대도 청담동 주식부자 아싸 이희진처럼 수백억 원대의 사기를 쳐요. 그리고 본인이 구속수감을 하고 황제노역을 하고 나와서 은닉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것까지 모든 계산을 한 10년 뒤에 플랜까지 계산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금융사기꾼들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이 사람들은 검사들, 재판장들보다 더 위에가 있어요. 머리가 생각하는 게. 잡혀도 이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재산들을 다 빼돌려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구속됐을 당시에 많은 채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돈 못 받았어요. 왜냐? 돈을 받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소유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게 돼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집은 본인 명의의 집이 아니었고 여러 대 소유한 것처럼 됐던 차들은 역시 리스나 이런 걸로 돼 있어서 또 추징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런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걸까요?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SNS, 사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썸네일이나 이런 오프닝 인트로에 일단 뒤에 슈퍼카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집, 호화저택, 거기서 바라보는 뷰, 한강뷰 요런 것들로 이렇게 딱 시작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을 갖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일 처음 눈으로 보여지는 재력, 그런 거에 환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환상과 부러움을 사게 되죠. 한 대에 몇 억씩 하는 그런 슈퍼카들을
여러 대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런 걸 타고 다니는 뭐 일상의 사진들 뭐 이런 거를 나는 이런 거를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있다, 뭐 한강뷰가 보이는 이런 데서 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는 원래부터 금수저가 아니다, 굉장히 돈도 없고 가난하고 흙수저에다가 머리까지 나쁜 바보다, 이런 걸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상을 삽니다. 저런 사람도 했는데 나도 되겠지? 라는 환상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는 부러움과 시샘, 두 번째는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탐욕에 사로잡히게 돼요. 처음부터 금수저도 아니고 저렇게 공부도 못하고 바보에 왕따도 당하고 정말 막 찌질했던 흙수저가 갑자기 어느 순간 성공을 해서 막 수억 원대 슈퍼카들이 여러 대 있고 막 호화저택에 살고 있는 거를 막 보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환상을 갖겠죠. 저런 사람도, 특별하지 않은 못난 사람도 저렇게 성공을 하고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어? 탐욕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해요. 믿는 거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도대체 당신이 성공한 계기가 뭐냐? 나 이러이러한데 투자했다. 너희도 한꺼번에 투자하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 투자금을 맡겨라. 내가 원금을 보장해주고 불려주겠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믿게 돼요. 이 사람 이미 SNS에 재력도 과시하고 유명해졌는데 설마 사기를 치겠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전 재산,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빚을 져가면서까지 돈을 맡깁니다. 그게 수백억 원대예요. 수천 명의 사람한테.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게 사기인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버려서 돌려받을 방법도 없는 거죠. 사기꾼들은 머리가 좋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중에 FX 마진 뭐 이런 도박 사이트 비슷한 것들을 홍보할 때 가장 먼저 쓰는 사진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슈퍼카 앞에 서서 나 이렇게 돈 번다,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돈 벌었다 하면서 슈퍼카 혹은 호화저택이 꼭 나와요. 사기꾼들이 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게 바로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썸네일이나 인트로 화면에 뭐 슈퍼카가 등장하는 장면 또는 내가 살고 있는 호화주택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100%다 사기꾼은 아니겠죠.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자기의 죄력을 과시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기꾼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 사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들어가면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것이 있느냐? 부동산 경매 강사가 있어요. 부동산 경매 강사는 자신이 경매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그 내용이 좋으면 수강생들은 얼마든지 와요. 내용으로 승부하면 되는데 굳이 첫 화면에 호화저택이나 막 슈퍼카들을 막 놔둬요. 하나같이 다 사기꾼들은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나 부동산 경매로 이런 차 여러 대 갖고 있어. 여러분들도 내 강의를 듣고 나에게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서 이런 차를 가질 수 있어. 이런 환상을 믿게 해요. 또한 쇼핑몰이라든지 유료 강의 컨텐츠를 파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그런 호화저택이나 슈퍼카 등의 사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나의 유료 강의를 들어라. 그럼 할 수 있다. 결국엔 자기가 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돈을 내게끔까지 모든 과정이 다 공통적이에요. 정말 자기가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고 좋은 내용을 갖고 있으면 굳이 그렇게 재력을 과시하고 보여주지 않아도 입소문을 타고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가장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 딱 봤을 때
슈퍼카 사진이 있고 뭔가 막 호화저택을 막 먼저 과시를 한다. 그러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100% 자기가 하는 사업 또는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관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걸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쓸데없는 그런 물건들을 결제를 하고 있는 순간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인맥을 과시합니다. 자기와의 인맥. 그러니까 내 아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유명인을 들먹거려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알고 보면 가까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한번 만났거나 우연히 만나서 사진 한번 찍은 걸 가지고 나 친분이 굉장한 사람이다. 매일매일 만나서 밥도 같이 먹는다. 알고 보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 누구지? 나 한번 만난 적이 있었나? 하면서 무슨 세미나나 뭐 그런 단체적으로 만난 사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마치 사회적으로 이미 유명해진 사람들은 그 이름 하나만 들어도 이미 신뢰가 가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명인을 지인으로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깊은 신뢰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 컨텐츠의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사기꾼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재력을 과시합니다. 슈퍼카, 호화저택이 반드시 등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의 인맥을 과시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주변의 인맥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돼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도 누군가를 볼 때 너무 집중적으로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주변 인맥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거리를 조금 둘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소중하게 번 그런 재산 사기꾼들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지속적인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